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또 정말 눈물로서 작성해 주신 그 서명부를 이 법원에 재판관에 제출을 해서 구속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오늘 기재회견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저와 조원진 대표 둘이서 가서 민원실에서 직접 전달하고 오늘 전달한 37만 명이 벌써 한 달 동안에 서명을 해 주셨어요. 온라인으로 약 10만 명 그리고 직접 서명한 게 25만, 그러니까 온라인이 13만 12만, 그 다음에 직접 서류가 25만에서 37만 명의 그 외국 국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제가 직접 전달하고 접수증까지 받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 받아주느라고. 아마 양심이 있으면, 이 재판관들이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구속 연장은 이건 불가한 겁니다. 우리 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재판은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수구 변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법 전문가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범도 보통 재판을 진행하면은 한 번 하고 2, 3주 쉬고 또 한답니다. 근데 이건 국가 원수를 지는 대통령을 말이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4차례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씩 이게 재판한다는 건요, 이거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명 국가에서 또 법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권단체, 양심 있는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법관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제가 어떻게 했으면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그만둬도 변호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요번에 구속 안돼, 연장 안돼 하고 딱 재판하는 재판관 있으면 우리가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문재인인데 잘못 보여가지고 법법 꽂고 놓으면 우리가 전부 변호사 수임하고 해서 그 사람 먹여 살린다니까요. 뭐가 겁이 나서 그럽니까?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요, 솔직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들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순환을 타고 들을 줄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문재인이 입이 째져가지고 만원은 더 째졌대 보니까. 저 사람들요, 업이 반드시 하늘에서 업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관들요, 이정미 헌재 재판관들하고 두고 보십시오. 그 앞전서던 국회의원 놈들, 그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지금 요 잘못 처리하면 저는 반드시 하늘이 있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늘은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 뭐 난다고 그랬죠? 피눈물 흘린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고 제발 우리 법관님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1차적으로 구속 연장 제발 무산시켜 주세요. 참 말은 이래 하면서 좀 가슴이 무겁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양심 법관이 있을까? 한 명이 있을까? 제발 있기를 저는 당부를 합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시니까 심심하니까 제가 쭉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내일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와서 미리 해드릴게요. 지금 나라는요, 정말 안보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제 국권할 행사를 그것도 뭐 미리 땡겨 해버렸어. 그것도 저 어디 해군기지 가서 하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전시 작전권 환수 얘기를 지금 할 때입니까? 저도
자간생도 되고 또 정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휘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었어요. 어떤 놈이 그래 나 뭐 애국군 지휘관 지휘받으면서 전쟁하고 싶은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과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국민의 안위와 생명입니다. 자존심이 반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6차까지 해서 이미 핵무기를 완성시켜 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형화해서 장착시켜서 전력화 배치하는 요거만 지금 남은 건데 북한은 그것도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기술이. 그리고 전 국제사회가 이제 합의를 해서 완전히 이 자식 핵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이제는 돈 한 푼, 기름 한 방울, 쌀 한 돌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봉쇄 결의했잖아요, 유엔에서. 이런 마당에서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빠른 거예요. 저는 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이죠. 반드시 북한 핵 포기시키는 겁니다. 이 목표예요. 이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한 그러면 전략은 뭐냐? 가장 좋은 거는 김정은이가 압박에 못 이겨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함께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너는 이것이 일본 아닙니까? 이렇게만 되면 김정은이도 살고 트럼프 미국도 체면이 서고 핵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 핵으로부터의 위협은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가장 김정은이 그거 하겠어요? 지금 체인지에 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돼도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 없이 북한 핵무기가 제거되고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또 자유통일의 기회를 갈 수 있는 길을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제가 전에 수차례 유튜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작년부터 몇 달 동안 그전에도 물론 다 분석을 하지만 북한의 전략 표적을 전부 분석을 다 했어요. 지금 미국의 전쟁은요 컴퓨터 게임하는 전쟁이에요. 우리 6.25 때처럼 막 고지를 돌격하고 뛰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 1번부터 몇 번 딱 그 국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항복을 받기 위한 표적을 리스트를 쫙쫙 하는 거예요. 이미 작성 다 돼 있고 그 표적 하나하나마다 경고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고 거기는 무슨 탄으로 몇 발로 어떻게 때리면 무력화시킬 이 계획까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준비가 다 됐고 이것을 항공모함, 잠수함, 그 다음에 B-1B 폭대기, F-35 서태슬기, B-52 등등 해가지고 이 전략 무기 자산이 말이죠 한순간에 방에서 명령만 내리면 사실 북한 한순간에 쑥대가지 돼버려요. 그러나 그리 되면은 북한의 그 불쌍한 2,500만 동포들 왜 김정일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 안보 특보는 문정인이 교수인가 뭐 특보인가 하는 친구 이거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김일성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차라리 연원하지도 전쟁은 해서는 안 돼 이 소리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중요하지만 한미동이 중요하지만 전쟁을 해서 우리 민족이 공멸해서는 안 되지. 여기 해놓게는 그 말에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미군 때문에 한미동맹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가 핵 개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 보고 제발 한미동맹 째라 소리부터 안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한미연합을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로는 한미동맹까지 하게 시키는 그런 요구를 줄차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미군 떠나면 우리가 북한한테 아예 항복하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 파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국군이 물론 나라 잘 지키고 우리 국민들도 결기 있게 지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 내부에 지난 70년 엄청난 간섭이 들어와 있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해가 지금은 그냥 자유왕래를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놈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여기도 간첩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고. 누가 간첩인지 누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미군이 한미동맹 깨진다는 건 미군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싸워서 그놈들하고 죽기 세우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김일성이 그 체제에 항복하고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말이에요. 나 이 자식이라 그래, 이 개새끼 말이에요. 국민들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마치 한미동맹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돌리니까 그래 국민들이 야 우린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안 돼. 미군 나가 동맹이라도 껴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하고 국민을 해독시키는 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한 김정은이 대변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북한하고 전쟁을 하든지 항복하고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갔어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이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군사 공격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가오겠다고 적국군날 행사 때 장병들 앞에 그 떠드는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보 특보라는 작자가 그래 한미동맹을 차를 깨면 하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헛소리를 해서 되는 거였냐 이거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로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서너 차례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왜?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중국만 믿고 버텼는데 중국마저도 진짜 목을 쪼여서 자기를 비틀려고 했을 때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뭐겠어요? 마지막 카드 바로 남침입니다.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죽기 살기로 기습 남침을 해서 남조선을 내가 먹어버리면 해결된다는 이 전략을 지금 북한 군부는 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략 자산을 뭐 10년 후에 건설할 자산을 지금 만들려고 국방부 장관 이 친구도 내가 웃기는 친구야. 빨갱이다 빨갱이. 엊그제 그 동아일보에 뭐 칼럼 입쓴 거 내가 봤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이 시대 지금 한가위에 칼럼 쓰게 생겨서 지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군 국방 계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공룡군대라는 거야. 공룡군대. 그래서 군대를 줄여서 이 공룡군대라는 요거는 해공군들이 맨날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상군이 100만입니다. 우린 지상군이 얼마인 줄 압니까? 50만 밖에 안 돼요. 북한 지상군이 100만인데 우리는 정경 빼버리면 50만 밖에 안 됩니다. 이 50만 대 100만 그 50만 육군이 크다는 거예요. 이 공룡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을 30만 명대로 줄여버리고 해군 공구를 열어서 첨단을 한다는 여기에 모든 지금 진보학자들 간첩 빨갱이들을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자마자 내가 육군이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군시켜놓고
합참의장을 공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군, 경군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육군을 파출해버리고 해공군 전력을 강화해서 병력 늘리겠다는 농문이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원 가져오는 그 구조를 지금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병력 이제 군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공군력은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북한군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군 가지고 있지 않은 F-15K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공군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이시스함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화된 해군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한미연합자산의 기본 축은 미군의 해공군 전력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이 전력을 유사시에 다 갖다 주겠다는 게 미국의 우리 동맹의 기본 축이니까 지상군을 너희들 한국군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나마 최소한의 구조가 지금의 군 구조입니다. 맞아요. 이 틀을 지금 흔들겠다는 건데, 자 봅시다. 좋다. 육군 37만을 줄여버리고 해공군 더 늘려가지고 엄청난 전투기 더 갖다 놓고 엄청난 미사일 만들어 놓고 엄청난 해군 잠수함 다 갖다 놨다 칩시다. 지금 미 연합사령관이고 제대로 한반도를 전쟁 걱정 전략가들 제일 무서운 걸 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 핵이라고 얘기합니까? 화학무기라고 얘기해요? 특수작전부대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17만 명의 특수작전부대. 얘들은 유사시에 말이죠, 우리 한국군, 예비군,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걸 침투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AN2기 10명 무장 태울 수 있는, 시간 되면 얘기해요. 10명을 태워가지고 300 되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을 동시에 태워서 구방에 침투시킬 공중 투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부양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장병력 50명을, 특수우정의 50명을 태워서 70노도 속도로 해상에서 바로 기습 침투할 수 있는 이 공기 부양정도 300여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150, 서해 150 딱 배치해놓고 있어요. 거기 50명 태우면 얼마입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그라이더라든지 헬기라든지 지상 침투라든지 해서 동시에 우리한테 침투시킬 수 있는 특수군이 10만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후방 전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철도 시설, 도로, 우리 예비군 동원해서 전방 전개할 수 없도록 다 차단시키고 요인 암살하고 독극물 뿌리고 사회를 순간적으로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차단해서 조기에 경멸시키는 것은 해군이 할 겁니까? 공군이 할 겁니까? 육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잡듯이 잡아내서 작전할 수 있는 거는 육군 지상병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기본적으로 전략 개념이 과거에는 5.7 작전 개념이 10일 내 한반도 석권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3일 접근 전략입니다. 3일 만에 한반도를 조기에 먹어야 돼. 이 친구들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한미연합 전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군 전략 자산이 동원되기 직전에 바로 서울을 점령하고 한반도 전체를 접근하겠다는 이 전략으로 김정일 때 연습하고 훈련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 국방 관계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특수군과 지상군이 그대로 휴전선을 돌파해서 우리 일산이다 서울에다 어디 딱 돌아서 붙어버리면은 거기에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가 있어도 어디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섞여 있는데 해군 잠수함에서 어디다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전혀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미국처럼 해공군력 강화시키고, 미국은요 본토에서 지상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나가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전쟁하는데 사막 지역에서는 전쟁 잘해요. 그 친구들이, 미군이. 이라크, 리비아, 지금 시리아 등등 미국한테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바로 때려버려요. 왜? 풀도 없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딱 선정해서 컴퓨터에 보단 돌리면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함재기에서 전폭기에서 미사일로 쫙쫙쫙쫙 가서 중간에 물어가 시키는데
미군이 어디서 깨졌어요? 월남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 왜 깨졌어요? 정글이고 말이죠. 피아가 섞여서 어떤 놈이 빼떡공인지 어떤 놈이 그 월남 국민인지 모르는 피아가 섞여 있고 장결은 지역에는 지상군이 이잡듯이 작전 안 하면 해공군이 아무리 들어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놓은 거 아닙니까?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들어갔다가 그놈들이 그 막강한 전력 가지고도 그 못 이게 왜 못 이겨서 사랑입니까? 표정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혼재돼 섞여 있고 들어갔다 소련이 발 뺐는데 미군이 그거 들어가고 미국이 들어가 소련에 빠져 있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런 걸 뻔해 보고 있어요. 6.25 당시도 말이에요. 6.25 당시 한번 보시면 6.25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전개된 그 연합군 미군 전력은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그 막강한 전력이 요 다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잠수함이 있었고 전폭기가 있었고 모든 폭격기가 다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다 있었어요. 해공군에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군보다 10배보다 더 강한 전력이 한반도 전개됐는데 중공군 그 처음에 20만 들어온 거기에 못 당해가지고 말이죠. 산악으로 능선으로 숨어가면서 맞고 기어 들어오니까 아무리 정찰해도 스캔이니까 찾아낼 수도 없고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팽태까지 밀려갔다가 개우 밀어 올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휴전선은 휴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말 산악지역은 밀림이 장거리 이미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환경이 산 보세요. 온갖 우거지가 월남 갔다 오신 분 보세요. 우리나라 월남처럼 돼버렸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공중에 정찰기가 아무리 떠도 표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폭탄을 때린다. 어? 그리고 우리가 전국이 지금 도시화 다 됐는데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인질 딱 잡고 아파트 들어가 도시에 딱 잡니 이렇게 사단이 들어와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그 폭격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건 결국 지상 병력을 가지고 찾아내서 작전하고 차단시키지 않고 서울 뺏기고 지역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6.25 때도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 철도 노랑 폭파할 때 뭐 북한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미사일이 날라와서 항복했습니까? 미아리 거기에 탱크 일개 3대가 넘어왔던 소문이 퍼지면서 전부 마비가 되고 도망갔습니다. 전부 2차 세계대전인데도 영국은 독일한테 전쟁 끝날 때까지 주야로 미사일 폭격을 받았는데 항복을 안 했어. 왜? 지상군이 상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특수부대만 안 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 놈들이 미사일 쏘고 포탄 떨어져도 들어가면 삽니다. 약간 속이면 살아요. 그러다가 지상군이 와서 딱 총대로 대하면 그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6.25 때도 경험하고 2차 세계는 근데 2차 세계 때 불란사는 말이죠. 독일군 1개 중대가 파리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만큼 지상군에 의해서 전쟁의 성격가 결정되는데 지금 저놈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내일 전쟁할지 모레 전쟁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하에서 지금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된다? 지상군 줄이고 해공군을 위주로 이제 공룡군대를 그 지상군 50만 가 있다고 그걸 공룡군대래. 우리 해공군들 예비급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양반들 말이죠. 매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군대 갖고 못 쓴다 그러고 말이죠. 이 육군 공군 해군 그 예비역 장군들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 붙들고 학자들 붙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라